하여간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, 쌍권. 예, 자, 두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제 김문수, 김용태 현충원 참배하는 사진이 있으면 하나 찾아서 올려주시고요. 이게 뭐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거래요? 그러니까 워낙 어제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기념식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니까 당연히 거기에 참석했어야 되고. 네. 근데 참석하고 가려고 하는데 김문수 전 후보가 또 참배를 온다라는 소식을 현장에서 접하고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함께 해줘야 되겠다. 그래서 그게 했다. 뭐 네. 이거거든요. 자초지종은. 근데 재밌는 게 김문수 캠프가 이틀 전에 해단식을 하면서요. 기자들한테 그 공지를 한 게 있습니다. 뭐냐면요. 네. 원래 그 캠프 해단식 하면 모든 게 다 뭐 이렇게 여기 뭐 했던 개설됐던 뭐 단체방 이런 거 다 네. 그냥 폭파됐잖아요. 터뜨리고, 네. 다 클로즈 하죠. 네. 배사하는데 이 기자방은 그냥 혹시라도 앞으로 또 알려드릴 일 있으면 이 방을 통해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. 해놓고 저기 저 현충원 참배 가는 거를 그 방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알린 거예요. 제가 그걸 기자님한테 저도 전달을 받았거든요. 예. 알림. 예. 오늘 6일 오전 11시 30분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. 비공식 일정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비공식 일정인데 그게 뭐냐면요. 그게 여의도 사투리인데요. 비공식 일정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왜 알리냐, 니들은? 이게 그러니까 알림이에요. 말은 비공식 일정이니 양지해 주시 바란다.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야, 니들 좀 취재하러 와. 날 보러 와. 어? 예. 어. 그러니까. 날 보러 와요. 그 뭐 무슨 뭐 노래도 있잖아. 날 보러 와요.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그 노래를.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알림인데 밑에 비공식 일정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뭔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또 어쨌든 이제 전직 후보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당무 우선권이 있었던 때는 어디까지나 후보일 때까지고. 그렇죠. 그래서 전직 후보기 때문에 현재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운데 서야 돼요. 아니 그래서 저 어제 제 친한 기자가 네. 저한테 전화 선배 저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더라고. 예. 아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개그로 간 거 아니에요. 예. 김용태는. 예. 근데 김문수가 이제 저기다가 저 참배 신청해 놓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메인이니까 자기는 개그로 갔으니까 옆에 섰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저 개인 자격이 아니잖아요. 당 대표잖아요. 맞아요. 당 대표가 갔는데 김문수는 이제 후보가 아니잖아요. 당무 우선권도 없어요. 전 후보일 뿐이에요. 근데 저렇게 저 옆에 저거는 저 옆에 쓴 건데 또 어떤 그 사진 각도를 보면 김문수가 앞서서 나가고 있고 좀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는 맞아요. 그런 사진도 있거든요. 아니 당대표인 비대위원장이 가서 전 후보인데 저러고 있고 그다음에 뭐 김문수 쓰레기 더미라더니 그냥 연일 뭐 턱걸이에 두고 나 이렇게 건강해요 뭐 하면서 그리고 김재원이 왼쪽에 있는 이거 뭐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뭐 당대표 출마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당대표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옆에 가서 서 있으면 되나요? 그러니까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김재원 최고가 같은 서열인 것처럼 지금 양쪽에 이렇게 그렇죠. 서 있지 않습니까? 좌우에. 예, 좌재원 네, 우용태. 우용태네요.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것도 진짜 말이 좀 안 되는 진짜 이런 상황이고 뭐 100번 양보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당원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당원들이 현충 딱 갈 때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에스코트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. 못 봤어요. 이런 경우를. 네, 그 비대위원장인데. 그러니까요. 예. 네.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이제 뭐 김용태 개인적으로는 그 야권의 자신을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픽업해 준 게 당시 당무 우선권이 있던 김문수 후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렇습니다. 근데 이 어제 그 김재원이 있잖아요. 네. 그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요. 뭐 난파선에 서로 선장해 먹겠다고 뭐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다 하면서 친한 친윤을 이렇게 싸잡아
비난을 하더라고요. 네. 그 당이 난파선이 됐는데 난파선에 선장이 되려고 서로 그냥 뭐 저길 다투고 있다 뭐 그건데 그래놓고는 그 뒷부분에 가갖고 뭐라는 줄 아세요? 비대위보다는 조기 전대가 나을 것 같다. 그러니까요. 네. 네, 맞아요. 김재원 최고가 조기 전대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. 아, 그래서 이거는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라는 사실상의 선언이구나. 그래요. 라는 생각이 네. 예, 선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재밌는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기를 현충탑을 갔다 오고 나서 예. 인터뷰 백보를 했는지 인터뷰를 했는지 하여튼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예. 나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혁신을 할 것이고 내 다음에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가 돼서 맞아요. 전당대회를 빠르게 개최할 것이다라고 해버렸거든요. 아, 진짜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말과 김재원 최고의 말이 또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. 맞아 떨어지죠. 맞아 떨어져요.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기 전대하니까 이게 그래도 그 한동훈 쪽에 뭐 이거를 좀 반영을 한 건가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에 조기 전대가 있을지 없을지도 결정이 안 된 거고 설령 결정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간다. 자꾸만 뭐 여러 언론에서요 한동훈 전 대표의 조기 전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데 전혀 뭐 이렇게 된 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친윤 대 친한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당권 다툼을 하는 그런 인물 정도로 격화시키려고 계속 프레임을 이렇게 짜는 것 같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캠프의 핵심 관계자의 인터뷰로 사실상 판이 깨진 그 프레임이 지금 깨졌다. 깨졌죠. 네, 그 프레임이 깨진 상황이고 네.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신재호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 아직 무슨 결정을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없어요. 근데 저는 진짜 대선 패배가 된 당일날 딱 그 조중동 중에 한 군데서 하는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었는데 네. 거기를 갔는데 저한테 그냥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것처럼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해진 게 없고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한 게 없다. 네.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네. 그때부터 쭉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친윤 대 친한 프레임으로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 세상 다 초월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는 당권에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가져가더니 이제 어제 김재원 최고랑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 김문수 캠프 핵심 관계자의 주간 경향 기사가 터지면서 네. 예, 그 쌍권에 대한 아주 뭐 가이드입니다. 가이드 이렇게 수사하세요, 저렇게 수사하세요, 그냥 다 알려주는 그런 지금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거 그 지금 아무리 조중동이나 보수 종편들에서 몰아가더라도 그 흐름대로 다음 주는 안 가겠구나.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뭐 대선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잖아요. 네. 뭐 본인이 뭐 가끔씩 등장하지만 등장한다고 임팩트가 있어요. 그 마이너스죠. 그죠.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이제 친윤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4월 4일 헌재 전원일치 8대 0으로 파면되면서 이제 친윤 정치인들은 좀비가 된 건데 네. 요번에 이제 그 사실상 윤석열 하고 제일 그 싱크로율이 높은 김문수 후보가 나가서 또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6월 3일부로 친윤은 패족이 된 거예요. 맞습니다. 패족이 네. 된 거고 근데 패족이 된 친윤은 어떻게 앞으로 남은 3년 임기를 그 의원들 말이죠.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죠. 각자 네. 도생. 네, 그 중에는 김문수한테 붙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. 저 한기호 강원도에 삼선 의원. 네네. 한기호 의원들 그 텔레그램 단체방에 김문수가 당대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다면서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친윤이었잖아요. 네. 그냥 그렇게 친윤 중에는 김문수 파로 이제 가는 사람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다음에 권성동 그 쌍권하고 같이 좀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. 네. 네. 그리고 뭐 TK 쪽 이런 데는 우리가 뭐 이 보수 정당의 본산이고 이게 종가고 그런데 우리가 뭐 좀 해야 되지 않느냐. 또 TK끼리 일단 똘똘 뭉쳐서 뭔가 국리해 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. 네. 뭐 그렇잖아요. 네. 그러니까 6월 16일 원내대표 경선이 결정적인 그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해봐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다음 그 비대위가
김용태 비대위원장 다음 비대위가 관리형이 될지 뭐 혁신형으로 오래 가는 게 될지 그거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.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도 그거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. 없어요. 당원 당규상 그걸 결정할 권한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. 바로 다음 6월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되는 원내대표예요. 원내대표 의중이 중요하겠죠. 이 사람 의중이 중요합니다. 네. 그리고 다음 그 6월 16일 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적어도 국회의원 안에서 지금 현재 변화된 정치 지형이 드러날 겁니다. 여기서 이제 나오는 원내대표가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되느냐에 따라 전당대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,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나온 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 김문수 쪽과 홍준표 쪽까지 전부 쌍권 찐윤들을 향한 공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쌍권 찐윤이 지금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라서 이 쌍권 찐윤에서 투항자들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핵심부 쌍권과 김나윤 추 정도까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게 되면 여기가 와해되면서 끝이 날 것이고, 그게 아니라 이 쌍권과 김나윤 추가 뭐 어떤 방법을 쓰던 그 구심력을 유지하면서 버텨가지고 원내대표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올리면 지금 현재 오늘 주간경향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그 사람들 너무 싫어해요. 근데 김문수 후보도 싫어하겠어 이제는. 그렇죠. 예, 둘 다 싫어하겠어요. 그럼요. 네. 아니 후보 자기 22번 얘기 그 한덕수하고 거기 국회에서 공개 뭐 50 몇 번 그 언쟁 벌일 때 아니 김문수 후보님은 22번이나 단일화 하겠다고 저하고 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약속 안 지킵니까? 그러니까 22번이라고 했잖아요. 예. 그때 질렸잖아요. 맞아요. 의총 때 와가지고 예. 거기 좀 앉아갖고 의원들 얘기 듣고 가는데 그냥 확 나가버렸잖아요. 맞아요. 예. 그때 완전히 정서적으로 딱 이게 저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이 전선이 그 게으른 그 뭐 조선일보, 동아일보, 뭐 조중동 뭐 이런 데처럼 뭐 단순히 친윤 친한이 아니고요.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이게 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는 전당대회보다도 훨씬 더 또 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. 이거를 이 김용태 비대위에서 딱 그 정리하고 가잖아요. 그럼 이게 거의 불가역적입니다.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시비 붙고 뭐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했는데 그러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다 배신자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럼 더 이상 배신자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? 논리적으로 못 하게 되는 거예요. 당론으로 이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면요.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게 오히려 당론에 반하는 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과연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, 그리고 저는 진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쌍권 김나윤 추의 그 선택에 의해서 뽑히는 원내대표가 만약에 나오게 돼서 한동훈도 싫고 김문수도 싫으니까 전당대회를 안 열고 혁신형 비대위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가능성 중에 하나죠. 그렇죠. 뭐 외부 인사를 한 명을 데려온다라든가 아니면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을 추대해서 올린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그쪽에서는 지금 마지막 카드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. 그렇죠. 근데 그게 실현되는지 여부는 이제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겠구나.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, 이 사람들이 지금 최대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발버둥을 치는 이유는 저는 그건 것 같습니다. 이재명한테 배웠어요. 이재명 대통령한테.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부처는 주고. 네, 그럼요. 이재명 대통령께 배웠어요. 뭘 배웠냐? 야당으로서 당을 가지고 방탄하기. 자기들이 지금 수사받을 게 너무 많아요. 지금 보세요. 친윤이라는 사람들한테 지금 걸려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란죄 특검, 명태균 특검, 김건희 특검, 그 다음에 5월 10일 후보 교체 수사. 그렇죠. 이 4개 중에 한 개라도 안 걸린 친윤 의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. 못 찾겠다 꾀거리. 못 찾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? 압색을 계속 당에 들어올 텐데 압색이 당에서 들어오면 자기들이 당권이 있어야
이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막 야당 탄압이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맞아요. 그때 이제 이재명 거기 뭐 압수수색하러 많이 갔는데 많이 막았잖아요. 예, 예. 예. 그래서 그거 해야죠.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경찰에서 소환을 할 거예요. 심지어 막 영장이 막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. 네. 그럼 뭘 해야 되냐? 방탄국회를 열어서 어. 회기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예.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예. 끌고 가야 됩니다. 그러려면 자기들이 당권이 없으면 안 돼. 예. 무조건 당권을 가져야 돼요. 아. 네, 그 당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확실합니다, 정말. 아. 그렇습니다. 참 재밌게 흘러가네요. 참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 뭐 합니다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마지막 주제 좀 살펴보겠습니다.